최근에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RE100이라는 영문으로 RE100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이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애플이 협력사들에게 이런 기준을 맞춰라 RE100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RE100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애플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일단 지금 그 RE100, RE100가 의미하는 거는 우선은 그 어떤 제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 모든 대기업들이 이 뭔가를 제조할 때, 즉 제품을 생산할 때 100%의 그 전력을 전부 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다 충당해라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글로벌 캠페인으로 지금 만드는 건데, 원래 독일에서 이제 클라이맥 그룹이라는 데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협력사들에게 이제 RE100, 이 RE100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대한 설치가 앞으로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그 어떻게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1차 혹은 2차 벤더들까지도 전부 다 이런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으로 그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이 미국이나 EU 쪽에서는 그 전체적인 탄소 발자국을 만들었을 때 이 RE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밑에 있는 협력 업체들까지도 이거를 과연 RE100을 달성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결국은 그 전환에 대한 달성 요구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친환경에 대한 러우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부족,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게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닥쳐야 하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런 기후변화 위기, 탈탄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평가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군요, 아직. 예, 아직은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네. 사실 이제 그 그린피스가 최근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이게 좀 아무래도 그 미국이라든가 독일 같이 미리 이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한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등급이 높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대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우선 외주를 줬던 것들을 보면은 애플이 제일 잘했는데도 지금 B거든요. A급을 받은 애들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거의 F급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부품 공급업체, 쉽게 협력업체에 대한 탄소 배출 절감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거를 보면은 여기는 애플은 지금 특별히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B급은 다 없고 한 C에서 한 D 등급 정도 지금 다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 자체가 다 지금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좀 아무래도 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성장성이 강한 이런 회사들에는 2030년까지는 RE100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피스가 환경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다 그 기준에는 못 미치는 낮은 단계인데요. 근데 TSMC, 이제 삼성전자하고의 경쟁사이고 애플의 주요 협력사인데, TSMC는 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그 대만이 지금 굉장히 풍력,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는 거기 지형이라든가 여러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풍력, 특히 해상 풍력이 굉장히 하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그 덴마크에는 ørsted 해서 이 해상 풍력 발전에 계약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전력 구매를 하기로 해놓고 송전망 이용료를 지금 90%는 정부가 부담하고 10%만 이제 TSMC에다가 이걸 부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회해가지고서는 전력 지원을 해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대만이 2025년까지 했을 때 이거를 풍력 발전 용량을 지금 이제 950메가와트 정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6배 이상 더해서 6,938메가와트 쉽게 해서 거의 한 7기가와트급까지 이제는 그 풍력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이후에 10년 동안, 즉 2036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여기다 15기가와트까지 더, 여기에서 2배 반 정도를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그 탈원전도 하겠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그 자연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대만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부품의 국산화율, 쉽게 얘기해서 덴마크 부속 안 쓰고 가능하면 대만제 부속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주요 부품들 같은 경우 결국은 이제 얼마나 국산화율을 잘 하느냐가 이제 풍력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에 기업들이 초비상이고 2차 전지도 그 가운데 수혜를 받는 기업과 부담스러운 기업이 명확히 갈리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은 뭐 알리백 같은 탄소 저감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같이 고민이고 대체적으로 성적이 아직까지 낮은데 국내 기업들에게 이제 이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우려고 오늘의 주제예요. 그 네. 논점은 어떤 겁니까? 일단 그 사실 이 무역 장벽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사실 90년대 세계화할 때도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무역 장벽으로도 작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세계화가 됐고 그 다음에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면은 즉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있던 그 선진국들이 아니면은 그 신흥국들이나 아니면은 개도국들이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리고 지금 30년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또 다른 것이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한 무역 기술 장벽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이런 RE100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환경 규제들, 이제 탈탄소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환경 규제가 앞으로 무역 장벽으로 잘 작용을 해서 RE100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그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그 제품들은 알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관세가 이제 붙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RE100이라 부르는 이것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내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는 이제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현재 그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이제 그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대선 당시에 2030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의 전체 발전량 25%를 달성하는 것, 그중에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는 것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수요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부담이지만 친환경을 하는 업체, 말씀하신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데게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친환경 관련해서 오늘은 알리백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가는 그 이슈지 않습니까? 네.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뭐 주가가 올라간다는가 내려가는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트렌드를 보고서 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첫째. 그래서 이건 친환경 관련된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모멘텀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이 신재생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서서히 조금은 이제 그 옥석을 가리는 시점이 됐고 그다음에 천연가스하고 신재생 에너지 간에 당분간은 그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 트렌드를 또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주라든가 아니면 풍력은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그 모멘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또 역시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다가 얼마나 이제 그 투자를 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그 여기에서 신재생 관련된 부품들 혹은 여기에 관련된 여러 제품들이나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행되는가 이거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해상 풍력을 좋게 보셨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조금 포함이 됩니까? 혹시 탈락됩니까?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넣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넣고 싶은데 네네. 문제는 이게 이제 텍소노미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과연 이제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 같은 경우는 그 건설이 평균 한 14년 정도 걸리니까 현재로서는 기후 변화 대응에 느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SMR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혹은 여기에 대한 어떤 상용화가 어느 정도로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원전이 이제 좀 그 대응을 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죠. 알리백 관련된 최근의 경향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관련 기업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2289. 예, 뭐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간에 조금 오르면 2300을 한번 터치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갑니다. 예, 코스닥은 693으로 흘러가네요.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